첫 번째로는 국민연금 점검이 필요하겠죠. 예상 수령액을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10년 미만이시라면 임의 가입을 하시거나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기간을 채우기. 두 번째, 퇴직연금 IRP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셔라. 예금형만 고집하지 말고 채권이라든지 ETF 등으로 분산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생활비를 구조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비를 좀 줄이시고 노후 자금을 우선 배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40, 50대 연금 준비하면 늦은 걸까? 이론상으로 일찍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네. 뒤늦게 이제 퇴직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노후 준비를 실감하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40, 50대 연금 준비 괜찮을까요? 사실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50, 60대 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70대 분들도 오셔서 마찬가지로 얘기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게 진짜 노후 준비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를 고민하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해야죠. You can do it right now. 40대라면 적절한 것 같고요.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40, 50대 연금 준비 시작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출발점은 국민연금 점검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기초 안전망입니다.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뭐니 해도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우선 본인이 몇 년을 납부했는지, 앞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국민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 이름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45세 직장인 A씨가 지금까지 15년을 납부했고 앞으로 15년을 더 낸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 의무납부 기한이 60세까지니까요. 예. 15년 납부했고 앞으로 15년 더 남은 거죠.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 이후 예상연금은 월 90만 원 전후라고 했을 때요. 요건 가정입니다. 가정. 모두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150에서 18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임의 가입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령 예상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외에도 직영연금 대상자분들이신 분들 있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대상자분들은 해당 연금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납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추후 납부 제도의 준말이 추납입니다. 예. 추가 납부 아니고요. 네네네. 나중에 낸다고 해서 추후 헷갈릴 납부입니다. 뻔했네요. 과거에 소득이 없어서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소급해서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40대 초반에 경력이 단절됐던 주부 B씨가 있었다고 하면 당시 몇 년을 못 냈는데 지금 추후 납부로 추납으로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네. 그 덕에 수급액이 월 20만 원 이상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느냐보다도 기간을 얼마나 채웠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0년 이상은 꼭 채워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연금 준비 두 번째는 퇴직연금 관리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쌓아주고 있죠. DB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알아서 적립을 해주고 있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매년 퇴직연금을 지급해주고 가입자가 알아서 운용하는 DC형의 경우 대부분은 그냥 예금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금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많죠. 실제 50세 직장인 C씨의 경우 퇴직연금이 8천만 원 정도 쌓여 있는데 전부 예금형에 두었거든요. 연 1%대 수익률이라서 10년이 지나도 9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정적인 채권형 ETF 혹은 글로벌 분산 ETF에 투자해서 연 4% 수익만 내도 10년 후에는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2, 3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생활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 가입이 답입니다. 여기에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연간 총소득에 따라서 16.5%나 13.2%의 세액을 돌려줍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D씨가 연금저축에 매월 50만 원씩 넣는다고 해보죠. 연간 600만 원, 소득세율 16.5% 기준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10년 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절약이 되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과세는 저율과세 되니까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앞서 이제 저희가 40, 50대 노후 준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가 참 어려운 게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많은 시기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이제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나운서님도 지금 영역비 많이 들어가시죠? 오히려 노후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가져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뭐가 먼저냐 하는 것은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비와 노후 자금 사이의 줄다리기죠. 줄다리기는 양쪽이 팽팽하면 경기가 꽤나 오래 갑니다. 어느 한쪽만 결정하자니 반대편이 늘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녀 교육은 대출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노후는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대출로도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네. 노후가 되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난 뒤이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 수도 있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52세 맞벌이 이씨 부부는 아이들 사교육비로 월 200만 원씩 썼고 대학은 미국으로 보내다 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만 2천만 원이 넘고 생활비까지 하면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할 때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반대로 동년배 박씨 부부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매월 70만 원씩 IRP에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시점에 두 부부의 노후 자산 격차가 1억 5천만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교육비를 줄이고 노후 준비로 돌리는 게 결국은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길입니다. 딱 끊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조절은 필요해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앞선 시간을 통해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첫 번째 연금 받을 때는 연금이니까 연금소득세가 나오겠죠. 국민연금은 과세를 하긴 하지만 원천 징수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세금도 공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세후소득 받는 것에 체감 효과는 별로 없어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도 소득세가 붙는데요. 다만 낮은 세율이라는 점,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 수준의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세가 15%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만 내시면 세금은 끝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건강보험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은 건보료 안 낸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피부양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자녀들 밑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었지만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연금소득에 따라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금융소득과는 달리 연금소득은 전액 반영되진 않고 50%에 대해서만 청구가 됩니다. 실제로 60세 은퇴자 G씨가 연금을 월 200만 원 받고 있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강보험료로 매월 15만 원 이상 추가로 내야 했던 사례도 있었죠. 따라서 은퇴 전에 내가 직장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가 건보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반드시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0, 50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정리해 주시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점검이 필요하겠죠. 예상 수령액을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에 인증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바로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10년 미만이시라면 임의 가입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60세 이후에도 임의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주부나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임의 가입이니까요. 예. 그리고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기간을 채우기 임의 가입 추납은 연금 늘리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꼭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퇴직연금 IRP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셔라. 예금형만 고집하지 말고 채권이라든지 ETF 등으로 분산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되 퇴직연금 IRP 운용이 어렵다. 투자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생활비를 구조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비를 좀 줄이시고 노후 자금을 우선 배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월 30에서 50만 원이라도 연금 계좌로 꾸준히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50대에 시작해도 은퇴 후 월 200에서 250만 원의 안정적인 연금 생활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40, 50대 아직 늦지 않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연금저축을 잘 활용해서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